썰도 풀고 스트레스도 푸는 시간, 오늘도 시작합니다. 결혼 초에는 정말 달콤했어요. 남편이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와 우리 와이프 요리 너무 맛있어.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정말 복받았다고 하면서 감탄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 더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신혼 때는 시간도 많았고 요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보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고민하고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상을 차리는 게 하나의 취미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도 맛있다 하면서 잘 먹어줘서 뿌듯했어요. 아이가 생기고 직장을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졌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 아침 챙기고 남편 도시락 싸고 저녁에 퇴근해서 또 저녁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여전히 집밥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남편이 어려서부터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시어머님께서도 우리 아들은 집밥 아니면 잘 안 먹어 라고 하시면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했어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8시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밥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좀 늦어서 치킨 시켜 먹을까? 라고 했더니 어또? 라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그날이 그 주에 처음 배달 음식을 시킨 날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조금씩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간편식을 데워서 저녁을 차리면 이것도 사온 거야? 라고 하면서 살짝 찌푸리더라고요. 라면을 끓여주면 몸에 안 좋은 건 알지? 라고 하고 배달 음식을 시키자고 하면 돈도 아깝고 건강에도 안 좋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요리를 도와주는 건 아니었어요. 주말에 내가 해줄까? 라고 가끔 말하긴 했지만 막상 부엌에 들어가면 양념이 어디 있지? 이거 얼마나 끓여야 해?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신경 써야 했어요. 결국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던 건 지난해 겨울이었어요. 독감에 걸려서 몸살이 너무 심했는데도 남편이 죽이라고 끓여줄까? 라고 해서 감동하려는 찰나 이건 어딨어? 저건 어딨어? 하는 바람에 결국 제가 직접 끓여야 했어요. 열이 39도나 나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아파도 집밥은 해야 하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겨우 기력을 짜내서 계란죽을 끓여서 같이 먹는데 남편이 한 입 먹고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픈 몸으로 해준 음식에 대고 그런 말을 하다니. 그날은 정말 울면서 잤어요. 친구들한테 하소연해봐도 남편이 집밥을 좋아하면 좋은 거 아니야? 바람 피울 일도 없고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른 친구는 내 남편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것보다는 낫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고민이 사소한 것처럼 느껴져서 더 답답했어요. 시어머님도 한몫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잘해서 우리 아들이 살이 쪘네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저에게는 전혀 웃음이 안 나왔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우리 아들은 집밥 아니면 안 먹거든요.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생이 많다면서 왜 그 고생을 줄여주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남편의 집밥 집착은 점점 심해졌어요. 반찬 가짓수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반찬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라고 하거나 어제 김치찌개 먹었는데 또 먹어?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식당 운영하는 사람처럼 메뉴의 다양성까지 요구하더라고요. 냉동식품이나 반조리 제품을 사용하면 눈치를 줬어요. 이거 냉동 맛이 나네 라거나 역시 직접 만든 것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식습관이 고집스러우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저에게도 회사 업무가 특히 바쁜 시기가 있었어요.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거의 매일 10시가 넘어서 들어갔는데도 남편은 밥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컵라면이라도 끓여줄까? 라고 했더니 그럼 내일은 꼭 해줘 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했어요. 더 황당했던 건 외식을 하자고 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밖에서 먹으면 간이 짜고 기름져서 속이 부담스러워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죽이라도 끓여달라고 했어요. 그럼 언제 제가 쉴 수 있는 건지 정말 답답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달이었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갔는데 남편이 라면을 끓여놓고 안 먹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이걸 끓여놨어? 라고 물어봤더니 배고프긴 한데 내가 끓인 라면이 너무 맛이 없어서 당신이 와서 뭐라도 요리해줄길 기다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라면에 계란이라도 넣으면 될 텐데 그거 하나 넣는 것도 못해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라면에 계란 넣는 것도 못해? 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해주는 게 더 맛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요리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존의 문제구나 하고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도 사람이야. 매일 집밥을 해내는 게 정말 힘들어 라고 했더니 내가 바라는 건 이것뿐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라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말하니까요. 그럼 당신도 요리 좀 배워. 나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더니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러지. 난 소질이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답답했어요. 그 대화 이후로 며칠 동안 냉전이 계속됐어요. 남편은 제가 요리를 안 하니까 계속 불만스러워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니까 더 요리하기 싫어졌어요. 악순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극단적인 결정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예 요리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모두 친정에 가져다주고 전기밥솥도 치워버렸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나도 당신처럼 집밥 말고 사 먹고 싶어 라고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첫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밥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부터는 각자 알아서 해 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농담이지? 라고 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와서 먹었어요. 이튿날도 마찬가지였고 사흘째 되니까 남편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요리를 배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분담하기로 할 때까지 라고 답했죠. 일주일째 되던 날 남편이 항복했어요. 알겠어, 내가 좀 배워볼게. 그런데 당신도 가르쳐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건 좋은데 내가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의 절반 정도는 남편이 요리해요. 물론 아직 서툴러서 간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설거지까지는 제가 해야 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매일 요리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난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남편이 요리한 날에는 역시 당신이 하는 게 더 맛있어 라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오늘은 내가 할게 라고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계속 물어봐서 결국 제가 옆에서 다 도와주게 될 때도 있어요. 어제도 남편이 라면을 끓인다고 하더니 계란은 언제 넣어야 하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면 아직 멀었구나 싶으면서도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있는 모습에 희망을 걸어봐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집밥이 오로지 제 몫은 아니게 되었으니까요.